현존하는 조류 중에서 발차기가 가장 센 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행 능력을 상실한 대신 지상 최고의 다리 힘을 얻은 타조입니다. 타조의 전투력은 전적으로 강력한 다리에서 나오는데요. 발차기 한 방의 힘이 성인 남성의 두개골을 함몰시키고 척추를 부러뜨릴 정도죠. 여기에 날카로운 발톱은 상대의 복부를 가르고 내장을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달릴 때는 도로 위 자동차에 준하는 속력인 70km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회피와 추격에도 능한데요. 하지만 이런 타조도 그린 아나콘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나콘다는 독이 없지만 그들의 사냥 방식은 독보다 훨씬 잔혹하고 확실한데요. 몸을 감아 조이는 압력이 대형 버스 타이어의 공기압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 압력이 흉곽에 가해지면 호흡을 막는 것을 넘어 심장의 펌프질 자체를 멈춰버리죠. 게다가 뒤쪽으로 굽은 수백 개의 이빨은 한 번 박히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조에게 아나콘다는 이기기 어려운 상대인데요. 타조는 서서 싸우는 타격가이지만 아나콘다는 낮은 자세로 기어오는 그래플러입니다. 타조의 킥이 정타로 막기 어려운 반면 아나콘다가 다리를 한 번이라도 휘감는 순간 승패가 결정되죠. 하지만 그린 아나콘다도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코모도 왕 도마뱀은 인도네시아의 섬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모도의 독은 혈액 응고를 막아 과다출혈을 유도하고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쇼크 상태에 빠뜨리는데요. 게다가 톱니 모양 이빨로 상대를 물고 머리를 흔들어 살점을 찢어냅니다. 아나콘다와 코모도가 붙을 경우 코모도의 이빨과 발톱은 아나콘다의 몸통을 쉽게 찢을 수 있고 독은 아나콘다의 조르는 힘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죠. 게다가 코모도는 최대 시속 20km로 달릴 수 있어 치고 빠지는 전술도 가능한데요. 이처럼 강력한 물리력과 생화학 무기를 가진 코모도 왕도마뱀, 지역 최상위 포식자다운 전투력입니다. 하지만 코모도 왕도마뱀도 마운틴 고릴라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질긴 대나무를 씹기 위해 발달한 마운틴 고릴라의 치악력은 사자나 호랑이보다 강력한데요. 게다가 마운틴 고릴라는 성인 남성의 15배에 달하는 근력을 가진 괴력의 소유자죠. 특히 등에 은색 털이 난 수컷 실버백은 약 815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정도면 소형차를 들거나 중형 곰 한 마리는 거뜬히 집어던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최대 166kg밖에 안 되는 코모도는 마운틴 고릴라가 들어서 내동댕이 치기에 가벼운 수준이죠. 또한 코모도의 독은 물려야 효과가 있는데 고릴라의 긴 리치와 민첩한 회피 때문에 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운틴 고릴라도 시베리아 호랑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힘과 속도, 그리고 민첩성을 모두 갖춘 시베리아 호랑이는 사자와 달리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체 하나하나의 전투력이 극대화되어 있죠. 시베리아 호랑이의 앞발 후려치기는 약 1톤 내외의 충격을 주는데요. 이 정도면 소나 곰의 척추를 일격에 부러뜨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10cm의 발톱은 상대의 가죽을 찢어버리기에 충분하죠. 고릴라의 피부는 얇기 때문에 호랑이의 발톱이 스치기만 해도 근육과 혈관이 파열됩니다. 게다가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경동맥을 정확히 노릴 수 있어 고릴라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죠. 하지만 시베리아 호랑이도 북극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북극곰은 최대 800kg의 체중에 직립시 3m가 넘는 거대한 동물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의 몸에는 최대 10cm 두께의 지방층이 있는데요. 이 지방층은 추위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격까지 흡수하는 천연 가본 역할을 합니다. 앞발 후려치기의 파괴력은 소형차가 정면 충돌할 때와 같은 수준이고 치악력은 볼링공도 깨트릴 수 있는 수준이죠. 시베리아 호랑이가 북극곰을 상대하기에는 체급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 체중부터 호랑이의 2배 이상으로 이 차이는 절대적인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두꺼운 지방층을 뚫기 전에 북극곰의 앞발 한 방이 먼저 날아오죠. 하지만 북극곰도 알래스카 무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알래스카 무스는 어깨 높이만 2.3m, 체중 최대 816kg에 달하는 압도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 무스의 뿔은 좌우 폭이 2m에 무게만 30kg이 넘는 공방일체의 무기인데요. 여기에 360도 전방위로 날릴 수 있는 발차기는 곰의 두개골과 턱뼈를 부러뜨릴 수 있죠. 만약 북극곰이 무스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2m 폭의 뿔과 긴 다리의 공격 범위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게다가 무스의 어깨 높이는 2.3m로 북극곰이 뒷발로 서야 겨우 눈높이를 맞출 수 있죠. 실제로 야생에서 곰이 성체 수컷 무스와 마주치면 죽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무스도 기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린은 체중 1930kg에 키가 최대 5.7m에 달하는 육지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입니다. 게다가 기린의 발굽은 사자의 두개골을 박살내고 흉곽을 함몰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는데요. 2m가 넘는 목을 휘둘러 머리로 가격하는 공격도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력합니다. 기린의 평균 체중은 1200kg으로 무스보다 2배 무거운데요. 그래서 기린과 무스가 충돌하면 무스가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무스의 뿔은 옆에서 들이받는 공격에는 강하지만 위에서 내려찍는 공격에는 취약한데요. 기린은 압도적인 높이에서 무스의 목과 등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린도 가우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인도 들소라고 불리는 가우르는 어깨 위로 솟은 거대한 근육윤기가 특징인데요. 가우르가 시속 50km로 돌진하면 소형 트럭이 들이받는 것과 같은 충격을 냅니다. 가우르의 체격은 어깨 높이가 2.2m, 체중이 최대 1600kg 정도에 달하는데요. 기린이 더 크고 무거울 수 있지만 기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무게중심과 부러지기 쉬운 얇은 다리죠. 가우르가 기린의 다리를 들이받는 순간 기린은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넘어진 기린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고 그 순간 승부는 끝이 나죠. 하지만 가우르도 하마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마는 체중 최대 3톤의 파괴적인 치악력을 자랑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외모와 달리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죠. 최대 50cm까지 자라는 송곳니는 스스로 갈아서 날카로움을 유지하는데요. 이 거대한 입이 닫히면 나일 악어조차 두 동강 납니다. 6cm 두께의 피부는 사자무리가 몇 시간을 매달려도 흠집조차 내기 어려운 수준이죠. 하마의 지방층 또한 가우르의 뿔이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너무 두꺼운데요. 반면 하마가 가우르의 목이나 다리를 물면 뼈가 으스러지고 신체가 절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도 흰 코뿔소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체중이 최대 4톤에 육박하는 흰 코뿔소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돌격병기인데요. 최대 150cm까지 자라는 뿔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콘크리트처럼 단단합니다. 체중을 실어 시속 50km로 들이받으면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충격량이 나오죠. 갑옷처럼 두껍고 주름진 피부는 웬만한 맹수의 발톱이 박히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마와 코뿔소가 붙는다면 하마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코뿔소의 뿔이 먼저 몸통을 관통할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로 성체 코뿔소가 하마를 들이받아 죽인 사례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흰 코뿔소도 아프리카 코끼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체중 최대 12톤, 높이 4m에 달하는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인데요. 코끼리의 체중은 그 자체로 무기가 되어 단순히 밟거나 미는 것만으로도 다른 동물의 뼈가 으스러집니다. 4만 개에서 10만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코는 300kg도 들어올리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를 집어던질 수 있죠. 최대 2.5m까지 자라는 상아는 코뿔소의 가죽도 종이처럼 뚫어버립니다. 코끼리는 코뿔소의 돌진을 정면에서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데요. 실제로 코끼리가 코뿔소를 들이받아 죽인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번식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60배까지 치솟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죠. 따라서 육상동물 중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